이렇게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. 돈 버는 사람은 특별하다. 1, 2년 만에 월 1,000만 원 벌었다. 어쩌라고. 안녕하세요. 화장품 회사 대표 훈 대표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? 가난합니까? 부자인가요?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지금 20대 중후반이다 라고 가정하면요, 가난한 게 당연한 겁니다. 이제 갓 대학 졸업해서 2, 3년 정도 일했을 거고, 남자라면 군대 갔다 와서 막 졸업할 나이죠. 내가 부모와 독립해서 막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, 이때는 당연히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게 당연한 거죠. 이 시기부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난한 게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서 잘 사는 집 친구들도 있었어요. 그런 친구들 보면 또 끼리끼리 노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괜히 걔네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거기 좀 끼고 싶고, 그러면 또 제 상황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게 되죠. 이렇게 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. 자기가 가난한 걸 정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. 내가 지금 20대 중반이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게 없으면 가난한 게 당연한 거고, 그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일이 없는 거죠. 그게 당연한 거고 정상이다, 이거 잊지 마시고요.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. 내 친구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어서 독립해서 아파트에서 사는데 난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네? 또는 내 친구는 부모님이 차를 사주셔서 차를 몰고 다니는데 난 뚜벅이 신사네.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, 나보다 돈 많은 사람과 비교를 하잖아요. 그렇게 비교를 하면요, 내가 정상으로 안 보여요. 내 상황이나 또는 내가 지극히 정상인 건데 내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되죠? 가장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될 열등감이 싹트기 시작하죠. 열등감이 싹트면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. 20대에는 자존감이 생기는 시기도 아닌데 시작부터 자존감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죠.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비교는 건강한 비교입니다. 근데 자기 열등감을 키우는 못난 비교는 하지 마세요.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세 번째는 내가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지 마세요. 가장 원망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? 부모님이죠. 나는 왜 가난한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. 근데요,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어요. 어쩌라고. 부모가 또는 남이 내 원망의 대상이 아니죠. 내가 가난한 건 그냥 내 문제인 거예요.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쓰세요. 누굴 원망하면 남에게 에너지를 쓰게 되고 내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. 저는 어렸을 때, 철없을 때죠, 가난한 게 정말 창피했었어요. 동네 친구들은 2층짜리 마당에 있는 집에 살고, 우리 집은 그런 집 한켠에 붙어있는 쪽문 같은 곳에 새들어 살고, 그 작은 문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어렸을 때는 되게 창피했었어요. 이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에게 죄송하네요. 죄송합니다.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네 번째는 돈 버는 사람은 특별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태어납니다. 물려받은 게 없으면. 부를 잃은 사람이 나와는 다른 사람이고 특별하다 라고 생각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제가 창업하기 전에 프로그래머로 5년 정도 일했었고, 화장품에서 창업해서 15년이 되는데요, 어떤 분야건 한 10년 정도는 해야 성과가 나옵니다. 꾸준히 할 수 있냐 없냐의 의지의 문제고, 내가 정말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냐 못했냐의 문제입니다.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보면 1, 2년 만에 월 1,000만 원 벌었다, 이런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. 1, 2년 해서 1,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. 근데 부자가 되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. 꾸준히 해야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그 분야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. 절대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 다섯 번째는 나를 브랜딩해야 한다. 내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. 한 분야에서 꾸준히 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해볼게요. 세상은 굉장히 넓고 나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천지 삐까리입니다.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떻게 차별화를 둘 건지가 중요한 포인트죠. 그러려면 일단 나를 알려야겠죠.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홍보를 해야 합니다.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유튜브, 블로그, 페이스북 같은 걸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수도 있고요.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,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,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각인시키는 것, 이게 내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.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10억 원 투자를 유치해봤는데요, 그 당시에 제 회사는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아니었어요. 여러 가지 외부 악재들도 많았고요.
암튼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, 제가 제 브랜딩을 잘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쉽게 예를 들면 제 회사에 투자자를 연결해준 분이 저를 아주 좋게 보셨기 때문에 투자자를 소개시켜줬죠.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. 이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. 그리고 투자를 하셨던 분도 자기 인맥을 통해서 저에 대한 평판을 좀 알아보셨나 봐요. 그분이 누구에게 알아봤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요,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. 내가 아주 친한 사람이 있는데 훈 대표를 알더라고요. 참 재밌네요 하면서 웃으셨어요. 근데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. 아, 그분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분명히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구나. 이분도 제 회사에 투자를 하셨었죠.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.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직장 동료, 회사 대표, 거래처 사람들, 이 사람들 모두 미래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나를 브랜딩하는 것, 내 가치를 키우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. 지금 하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 모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실 거죠?